31번 밑줄근 그 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수신사편에 가지고 온 책자는, 수신사편에 가지고 온 책자는 김홍집 2차 수신사로 갔다 온 김홍집이 청나라 관리가 지은 책, 바로 황준원의 황준시행이라고 그러죠. 조선 책략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책략은 아시다시피, 자, 2차 수신사로 갔다 왔던 김홍집이 소개를 한 거죠. 자,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이 해야 될 일은 친중국, 결일본. 이건 이제 이미 전통적이고 강화도 조약으로, 그 다음에 연미방이라고 해서 미국과 연대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의 수교의 계기가 되는 것이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 당시 유생들은 위정척사 운동의 일환으로 이거를 반대하는 영남 만인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만손 등이. 자, 그래서 니은과 바로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되는데 영향을 줬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죠. 조일수호조규. 서구 열강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면 맞지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면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것이죠. 예,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논리 중에 외놈이나 양놈이나 마찬가지다, 본질적으로.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본과의 조약 체결과 세관 개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죠. 조일수호조규. 거기에 따라서 부산항을 개항했는데 요해 1870년 병자년 8월에 무역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이제 통상장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무관세를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두모진에서, 부산 두모진에서 세금을 징수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항의를 해서 이게 정지가 됐어요. 자, 그런데 1882년 5월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미국과는 또 이제 관세를 또 내게 됐어요. 미국은. 그랬더니 이게 근거여서 우리는 1883년 7월 바로 이 조일 통상장정, 이거를 개정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원래 조일 통상장정이었으니까 이거를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아무렇게나 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관세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해관이 설치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조일 통상장정 또는 개정 조일 통상장정이 되니까 일본 상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산항과 인천항이 개항되는 근거, 이건 바로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가 되겠죠. 그래서 부산을 맨 처음에 동년 1876년에 개항을 했죠. 그 다음에 4년 뒤에는 원산항이, 또다시 3년 뒤에는 인천항이 개항됐죠. 두 개항을 더 추가로 개항하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체외국대를 처음 규정한 것은 조일수호 통상조약이 되겠고요. 미국하고 맺은 1882년 5월에 체결이 됐고요. 외국에 대한 조선의 관세권을 최초로 인정했다. 조일이라고 썼는데 조미수호 통상조약. 역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요. 일본 성인의 활동 범위를 개항장 심리로 제한하였다. 자, 강화도 조약이 1876년 2월에 체결이 되고 후속 조치로 무역 규칙과 수호조규 부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무역 규칙에 아까 말한 것처럼 무관세 조항과 양곡의 문제에 있어서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일통상 장정 때 이 관세 조약과 함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공령 조항도 우리에게 분리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부록에는 일본 화폐가 이제 사용이 가능한 것과 또 하나가 개항장 심리. 예. 그러니까 일본도 한계가 좀 있는 것이 여기 나오죠. 서울 도성과 내지 교육은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조총 상민수로 무역장정은 깼죠. 아무튼 처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편지를 보낸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오늘날 러시아에서 저령도의 석탄 창고를 청하는 것은 뭐, 이미 일본에 먼저 빌린 것은 빙자하는 것이니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어요. 또 한러은행도 어쩌고 저쩌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나라 팔아먹는 것이다. 네. 자, 이거 뭐죠? 그렇다면 독립협회가 되겠죠. 독립협회가 이권 수호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주된 대상은 바로 러시아가 되겠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러시아의 저령도 석탄 창고 저탄소 설치를 위한 조차를 반대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한러은행 이거 폐쇄할 것. 예. 그 다음에 러시아 재정 군사 고문단 이거 돌아가게 할 것. 예. 이런 것 등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 활동을 이제 찾는 문제가 되는데요. 독립협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 것은 바로 관민공동회, 독립협회의 마지막 활동인 바로 이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가 정부와 교섭을 하면서 이제 관민공동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관민공동회에서 1898년 10월 허니 6조를 상주하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중추원 관제를 개편하는데 의회식으로 개편하자는 그러한 것이 상주되었습니다. 고종은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바로 독립협회를 탄압해서 해산시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을 전개했다. 국민의 성금으로 나라빚을 갚자. 이 전개한 것은 처음에 시작은 광문사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구에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김광재, 서상동 등이 시작을 해서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는 국제보상 기성회가 설립이 되어서 이거를 추진했고요. 일본의 항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1904년. 이거는 최초의 애국구매운동 단체인 보안에 대한 설명이고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1907년 주도하다가 결국 해산된 단체는 대한자강이죠. 공화정책 국민국가 수립을 추구하였다. 이거는 1907년 설립이 된 비밀결사 형식의 애국개몽단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는 아직 공화정치는 아니고 입헌군주제적인 그러한 정치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919년은 민족운동 전반의 비약적 전개이다. 자, 근데 뭐뭐가 조선인민전부에게 많은 정치적 의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이지만 조선 신정으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이때를 최초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바로 뭐죠? 조선인민정부의 정치적 의식을 환기한 것은 바로 또한 조선 신진 여성으로서도 정치적 의식을 갖게 된 거 바로 바로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바로 근우회가 되겠죠. 예. 그래서 똑같은 해 설립이 됐어요. 1927년 똑같이 해산이 되고 좌우합작 형식의 그러한 여성운동 단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1919년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이것은 결국 3.1운동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자, 3.1운동은 결국 많은 민족운동, 뭐 이러한 것에도 영향을 줬고 여성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3.1운동이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고 이후 이제 그 여성운동 단체가 많이 나오고 결국 이제 근후회로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렇다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바로 3.1운동의 의의는 바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가지. 우리가 임시정부 수립 의 계기가 되죠. 민족운동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해외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조직적으로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바로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일제와 관련돼서는 일제가 무단 통치를 유화적인 분열시키려는 문화 통치로 바꾼다는 거 등등등등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세요.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했다. 3.1운동이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한 거는 관련이 없죠. 순종 인산일 이거는 이제 60만세 운동이 되겠죠. 1926년에 있었던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이 되죠. 인산일 장례식. 예. 신간의 지원을 받으며 전국을 확산이 되었다. 그 다음에 광주에서 일어난 한일 간의 청사출이다.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1929년 11월에 있었던 그리고 꼭 따라다니는 게 신간의 지원. 예, 이것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운동의 의의,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 해외 민족운동에 영향을 줬다, 5.4운동, 뭐 인도의 반영운동, 항일 무장투쟁의 어떤 기폭제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일본과 관련돼서는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꾸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광무 11년이면은 1907년이 되죠. 정민년 관동 창의 대장 이인영 뭐 서울 진공 작전의 그 대표적인 그 뭐 부친산당에서 낙향했다는 그 문제 많은 대장. 예. 13도 창의군의 대장이면서도 이런 황당한 일을 벌였었죠. 자, 이 항일 의병에 있어서 을미, 을사, 정미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이제 단계적으로 보죠. 자, 을미 의병은 을미사변, 국모가 민비가 시해당한 거, 그 다음에 단발령 이게 원인이 돼서 일어났죠. 예, 뭐 유인석, 제천의 유인석, 춘천의 이송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의병장이고요. 위정척사운동의 연장이에요. 그 외에도 뭐 동학 농민운동에 그러한 참여했던 농민들도 일부 참여했지만 위정척사가 이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황당하게도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 해산이 됐어요. 그러한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을미의병이 되겠고 또 요것도 을미의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을사의병은 10년 뒤인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조약, 나라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된 것이죠. 예. 외교권 박탈. 대표적인 사람 홍주에서 전직관료 출신인 민종식, 그 다음에 유명한 최익현, 전북 태인 순창 쪽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의의가 있는 것은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의 등장, 경북 울진 평해 쪽에서 일어났죠. 네. 자, 그 다음에 정비의병 이거는 이제 고종의 강제 퇴위와 그 다음에 군대 해산이 되면서 자, 해산된 군인이 오니까
단순한 의병 운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전쟁 무장단체로서 국제교전법이라는 게 있죠. 국제법상 이제 교전단체, 예. 교전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국 공사관에 알렸고요. 그 다음에 13도 이제 창의군을 이제 조직을 해서 13대 의병들을 모아서 단숨에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부천상당에서 낙향하면서 군사장 허위가 이끌고 나갔지만 중과 부족으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최익현이 태인에서 걸기했다. 이거는 을사의병이죠. 자, 정답은 5번이죠. 의병부대가 연합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예. 자, 그 다음에 유생들이 조직한 독립의원부가 중심이다. 독립의원부는 의병 그란 투쟁을 이어받은 1910년대 항일운동 단체이죠. 1912년 최익현의 수제자인 임병찬이 설립을 했습니다. 복벽주의, 대한제국의 재건을 꿈꿨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정미의병의 특징,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삼신종법 얼굴만 봐도 안중근 의사가 나온 것이죠. 내가 그를 죽인 거 1909년 10월 26일 공교롭게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11.6 사태와 똑같은 해죠. 바로 요 해에 국내의 정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대기적인 문제인데, 국내 치안유지법이 정했다. 국내 치안유지법은 1925년, 아직 한일병합 이전이죠. 1925년에 제정이 돼서 안 되고요. 의열단이 식민지 기간 폭파운동을 전개했다. 의열단이 창설을 된 게 1919년 만주 길림이죠. 11월에 해당이 안 되고, 회사령이 실시가 됐다. 회사령은 1910년이에요. 안 되고, 일본이 상해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했다. 이게 1932년이죠. 이 상해사변은 이봉창 의거 등과 관련돼 있어요. 윤봉길. 그래서 이봉창의 그러한 의거를 이제 찬사를 놓던 중국 언론을 이제 트집 잡아서 일본이 상해를 점령하게 되고, 그 상해 점령 사령관이 시라카 대장이고, 윤봉길의 홍코공원 의거 대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그 백천 시라카 대장이 척살된 것이죠. 예. 자,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외교와 내정을 간섭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에 의해서 통감부 설치가 나오고 1906년에 드디어 통감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 조선총독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기능을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37번. 다음 철도가 개통되는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죠. 예. 자, 경인선은 부설권 특허는 미국이 가졌는데, 자, 노량진에서 인천 제물포까지인데, 이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가졌다가, 미국이 가졌는데 처음에는 여기 모스였죠. 일본에게 넘어가서 일본이 의해서 이제 개통이 됩니다. 1899년에. 그러니까 정답은 1899년이에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화학당에서 여학생들이 수업을 받았다. 최초의 여성 학교이죠. 근대학교. 1886년 미국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 설립을 했죠. 지금까지도 있죠. 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나훈가 작곡한 영화 아리랑이 개봉이 됐다. 이게 1926년이죠. 나석주 이거와 함께 1926년 알아두고요. 천덕의 소년회가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거행하였다. 자, 1923년 이죠. 요게 잘 모르더라도 1920년대에 소년운동이 있었다 정도 알면은 뭐 쉽게 풀 수 있고요. 토레가 민중의 각성을 요구하는 연극을 공연했다. 이것도 역시 1920년대 그러한 신극운동과 관련돼 있고요. 일장기가 삭제된 조선 송기정 사진이 일간이다. 이게 베를린 올림픽이죠. 베를린 올림픽이 1936년에 개최됐으니까 역시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1899년 볼 수 있는 것은 1번 이화학당이죠.
38번. 다음은 김구의 백범일지 일부 내용이다. 가에서 나라의 시기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임시정부의 변청 과정인데, 홍코 공원에서 누가 폭탄을 전사. 윤봉길 그거죠. 1932년 4월에 있었죠. 임시정부가 위험을 당하는 튼튼한 배경이 없다. 그래서 한국국민당을 조직했다. 자, 이것은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라이벌로서 우파 계열을 모아서 1935년 11월에 한국국민당을 이제 이동영 등과 함께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국무령으로 취임하였으나 내각을 구성해도 곤란하여 국무령제를 국무위원제로 고쳤다. 이게 1927년에 임정의 3차 개헌 때 국무위원 집단 지도 체제이죠. 그 다음에 당시 전쟁으로 광복군 춘을 중국 정부에 의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미주 동포들의 그 성금을 통해서 한국 광복군 성행식을 거행하였다. 이게 1940년 충칭에서 9월 정착하자마자 한국 광복군을 설립을 한 것이죠. 따라서 순서는 다가 나라가 되겠습니다. 다가 나라.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의 결과를 오른 것은 이한열의 죽음을 헛되이. 그러면 뭐 6월 민주항쟁이죠. 6월 민주항쟁. 1987년 당시 전두환 정부의 호혼 대통령 간선제 고수를 이제 분쇄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6.29 선언을 통해서 결국 9차 개헌을 통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얻어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결과니까. 장면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를 붕괴시킨 4.19 혁명, 1960년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구성이 됐다. 이거는 이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5.16 박정희 군부의 군사정변이죠. 1961년 여야 간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1997년 12월에 있었던 당시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허정을 수반하는 과도정부가 수립이 됐다. 이것도 역시 4.19의 후속 조치이죠. 4월 25일 대학 교수단 시위에 충격을 받은 이승만은 결국 그 다음날 4월 26일 이제 망명을 하게 되고 허정을 지명을 해서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이 돼서 3차 개헌, 내각 책임제죠. 개헌을 하고 결국 총선과 국회에서의 표결에 의해서 이제 그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게 이제 8월에 장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사이 기간에 허정이 과도 정부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의 세시 풍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네놀이를 했다. 돌던전 놀이, 이게 석전이라고 그러죠. 5월 4, 5일 이게 옛날이니까 음력이겠죠. 그러면 이건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 되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수리떡, 다른 날을 수린날이라고, 이때 먹는 떡을 수리떡이라고 하죠. 맞고요. 여자들은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거 맞죠? 신윤복의 단어도 보면 나오죠.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찢어 먹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이거 그와 관련된 세시풍속 삼진날이 되죠. 3월 3일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던.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남자들은 씨름을 많이 하죠. 뭐 여기 나온 거 석전도 있고요. 이게 그 부패하기 쉬운 이제 시기로 이제 들어서니까 시원하게 하라고 임금이 부채를 하사하게 됐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